4.15 총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강원권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에 돌입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의 후보들은 저마다 상대 후보 출신 지역에 공을 들이며 표밭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탁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가 보도된 이후 위탁업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발판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작업량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플라이강원 같은 신생 항공사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강원권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내 지역구 공천자 8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약 공유와 협조를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이광재 강원권역 선대위원장은 자기 지역구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며 1대7에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꿔달라고 말했습니다. 1대7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합니다. 강원도의 수혜를 끝내야 합니다. 자기 지역구를 지키지 못하는 이 무능한 국회를 끝내야 합니다. 후보별 지역 공약도 발표했는데 허영, 정만호 후보는 국가 호수정원, 접경지 특별법 제정을, 송기현, 김경수 후보는 창업도시, 연구도시, 기업도시 건설, 낙후된 강릉 변화 시작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설악권 관광 활성화, 동해안 발전 방안 등 지역 현안을 내놓으며 원팀 팀웍을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진태 강원 선대위원장은 경제는 폭망하고 마스크 2장 사는데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냐며 이번 선거에서 8석 전석을 휩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강원 도민들의 분노를 담아 8석 전석 석권의 신화를 재현하겠습니다. 강원 공약 전체 5가지 중 이번에 발표된 공약 1탄의 제목은 규제 아웃입니다. 접경지역, 폐광지역, 수질오염 총량제, 송전선로 등 도내 현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없애거나 상응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 규제개혁 특별기구를 만들고 예비군 상설 훈련단지 우선 배정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천이 마무리되며 각 당의 정책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은 선언적 공약이 많고 예전에 추진하다 실패한 재탕 공약도 적지 않아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더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홍천과 영월, 평창 출신의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월과 평창이 고향인 여야 후보는 인구가 가장 많은 홍천 공략에 나섰고 홍천을 기반으로 한 무소속 후보는 영월, 평창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삼선 영월군수 출신의 박선규 예비 후보가 무소속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이런 좋은 그런 아픔이 또 새로운 또 희망의 기인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우리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이로써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평창 출신 원경환 민주당 후보와 영월 출신 유상범 통합당 후보, 홍천 출신 조일현 무소속 후보까지 지역 기반이 다른 세 후보 간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경환, 통합당 유상범 두 후보는 매일같이 홍천을 오가는 것도 모자라 아예 선거 사무소를 홍천에 설치하는 등 홍천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4개 군지역이 묶인 선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홍천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홍천을 기반으로 2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낸 무소속 조일현 후보는 영월과 평창 민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만 미만인 이 영월군이 제가 생각하는 특별군으로 만들어서 예산과
권한을 위임받는. 민주당 출신이었던 조 후보가 홍천의 진보표를 분산시켜 원경한 후보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재선 국회의원 경력을 내세워 보수층 표심까지 흡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 초반 세 후보 모두 상대 후보 출신 지역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을 뽑아주는 지역주의가 작동할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는 4개 군지역 중 인구 2위면서 총선 후보가 없는 횡성 지역 표심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위탁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를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도 이후 위탁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판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위탁환경미화원들은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작업량을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탁업체들은 지난 20일 노동자에게 안전을 위해 차량에 설치된 발판을 모두 제거하라는 알림을 보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지 3주 만입니다. 위탁환경미화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발판 없이 근무 시간 내에 자신이 맡은 쓰레기를 모두 치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작업량이 과도한 이유가 뭘까? 그 기준이 되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춘천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해마다 쓰레기 수거 작업량과 대행 비용을 산정합니다. 춘천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위탁 청소차에 GPS를 설치해 2주 동안 쓰레기 수거량과 작업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따라 권역별 적정 차량과 인원이 위탁업체에겐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위탁환경미화원들은 해당 보고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게 발판 없이 한번 작업을 했을 때도 이런 결과치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점이 든다는 겁니다. 원청인 춘천시가 발판 사용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연구 용역이 진행될 때에는 발판이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도 GPS로 작업량을 측정할 당시 연구 용역 업체와 춘천시에서 현장에 나와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GPS 기계 설치도 노동자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분들은 GPS만 회수해 가서 기계적인 데이터만 내놓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2주 동안 최소한 한 서너 번이라도 나와서 정말 이 동선대로 가고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고 왜 그런 확인조차가 없냐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연구 보고서가 작업량의 기준이 되고 있던 겁니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건 위탁업체들이라며 입찰에 참가한 위탁업체가 보고서에 나온 작업량과 원가를 인지하고 계약을 따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를 위해 국토부가 2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습니다. 항공사를 대상으로 경영 안정자금 융자 대책을 내놨지만 신생항공사인 플라이강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영업 3개월 만에 출구 없는 코로나19 악재에 갇혔습니다. 국제선 타이베이 클랑 노선 운항 중단은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됐고 국내선 제주 노선은 하루 한 편으로 줄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19 추세를 볼 때 다음 달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플라이강원은 전 직원에 대해 다음 달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지만 고정비 지출 등으로 매달 30억 원에 가까운 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구책으로 현금 확보를 위해 165억 원 규모로 주식 청약을 받고 있지만 투자자 확보는 불투명합니다. 정부에서 2차에 걸쳐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플라이강원 입장에선 그림의 떡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LCC를 대상으로 최대 3천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융자 대책을 내놨지만 우선 집행된 3개사 400억 원 가운데 무담보 대출은 티웨이 항공 60억 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아직입니다. 나머지 LCC들은 지금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 중이고 일부 비행기 매입 비용 시설 대출 빼고는 다 무담보 신용대출로 지금 나갔거나 검토하고. 착륙비나 계류비 등 감면 대책도 내놨지만 양양공항의 비행기 석대와 노선 한 개만 유지하고 있는 플라이강원으로선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 현실에서 신생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실적 평가나 담보 조건 없는 긴급 대출이 절실합니다. 인건비를 할지 아니면 뭐 리스를 할지 항공 리스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압박이 많은 상황입니다.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뭐 초기에 이런 외부 변수가 발생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항공업계, 관광업계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긴급 지원 호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춘천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KF94 마스크를 한 명당 2장씩 모두 22,000장을 무료로 배부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을 갖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거나 가족들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우선 지급되고 이장과 반장이 직접 집을 찾아가 전달합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마스크를 추가 확보해 동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마스크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업소와 PC방, 노래 연습장과 학원에 대해 15일 동안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춘천시는 운영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지방경찰청은 자치단체 현장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력을 투입해 시설 측의 항의나 행정명령 거부 등에 대해 경고하고 공무원 폭행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코로나19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농고 학생대표와 지도교사 등은 오늘 홍천군을 방문해 160만 원을 허피롱 군수에게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이 전달한 성금은 홍천농고 교내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각종 행사와 교내 축제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천 MBC가 주관하는 선거 토론회가 오늘 밤 춘천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오늘 밤 11시 5분부터 80분간 진행되는 4.15 총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선거방송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미래통합당 한기호, 민생당 김성순 예비후보 등 3명이 출연해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공약 등을 밝힙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거운동이 제한된 가운데 공천 마무리 뒤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인 만큼 후보자 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민주버스본부 강원지부가 춘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버스본부는 시내버스 운영회사인 춘천시민버스는 자산압류가 진행돼 사실상 파산 상태라며 회사의 대주주인 녹색시민협동조합 해산과 함께 버스 사업권과 노선권을 춘천시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춘천시와 시의회에 대해 차고지 매입을 통해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출범을 도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에 앞장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춘천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춘천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규제해달라며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춘천에서 유통되는 골재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규정 기준을 넘는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골재를 원료 물질로 볼 수 없다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권한행사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하고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이른바 N번방에 대해 강원경찰도 유사 사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